자, 그러면은 이제 심상정 정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선거가 가장 아쉬운 사람은 안철수도 홍준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막판에 올라왔던 정의당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온, 유승민보다 낮게 나온, 유승민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 왔었는데 유승민보다는 더 낮게 나온 지지율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금 보내주는, 패자이긴 하지만 사실상 승자 느낌이 되는 상태 있잖아요. 득표율이라는 게 그런 거죠. 문재인 후보처럼 40% 이렇게 넘겨가지고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엄밀히 따지면 정의당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자체 조직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도 적고 조직이랄까 규모도 그런 거고. 근데 그들에게 여론조사상의 10%를 넘긴다는 것은 사실 언감생심이었던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역대 대선에 나가서 얻은 진보 부류의 정당 중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렇게 위안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보통 이제 3% 2%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다자구도에서 진보 정당이 포기하지 않고 띄워주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진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특히 그 빨간색이 압도적이었던 지역들에서도 꾸준히 4%, 5% 어떤 지역에서는 7%까지 나오는 이런 그 현상을 보면 앞으로 정의당이 비전을 가지고 파이팅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정치 이벤트가 지방선거거든요. 정의당 유한테는. 국회의원 뽑기에는 심상정 노회찬만큼의 중량감이 있지 않으면 지역구이 힘들어요. 근데요, 지방선거 가면은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들 있죠. 거기에는 보통 한 선거구에 2명, 3명씩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활동만 잘하면은 기존의 정당들 2위 정도는 물리치고 2등이나 3등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하부 조직에서 진보 정당이 약진하기에는 좋은 풍토가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각 지역들마다 정당의 조직들이 막 움직이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시험 가동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얻은 게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근데 왜 이분은 취임식 안 오셨을까요?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아직은 본인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럴까요? 네. 선거 막판에 얼만큼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기존에 있던 진보 정당들과의 그런 모습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사표 방지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서로 막 화를 내고 하는 부분. 어쨌든 간에 니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논리로 엄청 불쾌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발언은요, 공당의 대표가 또는 국회의원 정도만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누가 누굴 키워줍니까? 본인들 스스로 서야지. 수십 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고 정당을 조직해서 정당 생활을 했는데 약 20여 년이 되는 동안 그 정도 성장했으면 그 정도예요. 크기가. 되게 5점 몇 프로 정도의 크기입니다. 본인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알을 깨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더 성장 못해요. 이거는 제가 정의당이 싫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선거 기간과 그 이전 사태들 그리고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당일날 심상정 후보가 발언한 맥락들을 보면 본인들의 알을 깨지 않고 많은 것을 원하면은요 상처가 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승민한테도 밀리는 지지율이 나오는 현실, 냉철한 현실. 왜 노동자들이 본인이 노동자당이라고 하는데 안 찍어주는가? 그런 냉철한 현실에 대해서 반성이 없이는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왜 정의당 당원도 아닌 제가 이렇게 공감하면서 듣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상황이 화가 나서. 제가 명종님을 정의당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캠프에 가야 되는 것처럼. 싫습니다. 저는 그냥 민주당에서 평당원 하랍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 이제 새날에서 그냥 뼈 묻어. 파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선거 과정에서 이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묻히는 거고요. 제가 이번 선거전에서 깨달았던 거는 저희 새날의 스탠스가 워낙 약자들에게도 마이크를 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총선이건 무슨 지방선거건 대선이건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 방송 하는 내내. 모든 선거를 다 겪어보면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빌려드리고 있긴 한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뿌리는 민주당이잖아요. 투표를 해왔던 것도 민주당이고. 사실 당원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원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던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만든 것도 나였어. 노무현 대통령은 누가 만들었게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민주당에 입당해야 된다는 의식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내 당이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려면 아예
우리 같은 정책 색깔이 없는 나이든 사람들이 아닌 젊은 층들은 가능해요. 자기들만의 선동으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둘도 없는 세상으로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선동이 가능한데 우리 정도 나이를 먹은 우리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거짓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진보 정당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민주당을 내 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 표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으려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정말로 투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그 당이 열심히 했던 것도 존중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힘을 키웠을 때 문재인 정권이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서로 간의 공생적인 느낌을 가야 되는데 서로 간의 배타적인 관계로 가버리면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유승민 후보가 참석한 것을 보고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유승민 후보는 저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데 제 느낌에도 그 자리에 심상정 후보가 없었던 게 화가 많이 났어요. 심상정 후보 정의당의 스탠스를 정치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정의당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 정치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권자들한테 비춰지는 목. 그러면 지금 5점 몇 %의 유권자에게만 정의당의 색깔을 보여줄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평생 5점 몇 % 못 벗어나요. 저는 그 소위 진보 진영, 아니 진보 정당이라고 하시는 말하시는 그 민주노동당에서 시작된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들. 지금 원내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으니까. 정당들의 태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그분들은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어떤 좋은 가치를 지향하면서 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를 지향하는 거는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 방법과 그 설득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너 이거 모르잖아. 이거 지금 최신 이론이야. 이런 어려운 용어 너 모르지. 이런 것들이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학습의 대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근데 같이 친해지기는 불편한 이런 느낌을 항상 그 꼬리에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진보 정당들의 어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딱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그 껄끄러운 한 클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도 유명정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나타나지 않은 게 뭐 새로운 모습이라든지 뭐 당당함이라든지 여태까지 여성이라든지 뭐 소수 정당이라든지 대해서 굉장히 당당했었잖아요. 그 모습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마저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고, 내림비님의 트윗입니다. 이번 대선 2승 3패로 보인다. 문재인은 대선 승리, 유승민은 박근혜를 넘어선 정치인이 되었다. 홍준표는 막말로, 안철수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심상정은 과욕으로 망했다. 패자가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오자가 있지 않게. 그러니까는 내림비님이 올려주셨듯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다른 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지하는 당들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뭐 4천만 명, 5천만 명인데 어떻게 단 1당만 지지하고 그 당에 지향하는 것을 뭐 맹목적으로 다 따라다니는 게 아닌데 소수 정당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선도 다가올 거고 하는데 이번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거를 잃은 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동지거든요. 예. 심정적인 동지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심정적인 동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곳에서 우리는 동지였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과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승민이 참석했다는 거에서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다면 심상정은 나와야죠. 그분이 안 나온 거가 너무 큰 그 아픔이다. 혹시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정의당을 또 지지할 수도 있어요.
내지는 나의 예. 지역구에 민주당이 예. 너무 약한 사람이 나오면 정의당을 지지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심정적인 동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인배다운 풍모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아픔이 좀 커요, 솔직히. 이건 이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특별히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감정의 문제 이전에 저는 태도의 문제에 있어갖고 정치를 하시는 유력한 정치인 분들도 보면은 태도가 나빠요, 태도가. 그 태도가 나쁜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죠. 송영길 의원이 이제 선대 총괄본부장이었으니까 사실 선대 위에서는 공동 선대위원장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실무에서는 대장인 사람인데. 그렇죠. 그 선거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는 바로 그날 안철수 씨 정계 은퇴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모 인터뷰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밀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태도는 나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적들에게 뭉칠 기회를 줘버려요. 예. 자연스럽게 와야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은퇴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태도가 나쁘니까 예. 실제로 우리도 방송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상 은퇴 수순으로 잠정적으로라도 예.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마찬가지로 태도들이 안 좋으면은 나중에 그게 다 유권자들이 기억해가지고 언젠가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상정 후보만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민주당도 너무 과욕을 부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더불어 위드 뭐 이런 정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서 상대방 존중해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날 문재인 대통령 행보에서 봤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싹쓸어 이런 거는 진짜 옛날 방식인 거고 우리는 진짜 그 일반인 마인드인 거고 예. 법에 의해서 오히려 싹쓸어서 뭔가 정리되지 못할 거라면 법적으로요. 우병우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인위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느니 많은 국민들이 나를 찍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보를 밀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로 가면 훨씬 더 개혁이 쉽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바람이 불면 오히려 옷을 벗길 수가 없지만 따뜻한 햇빛을 내리치면 옷이 벗겨지는 그게 바로 또 햇볕 정책의 그 이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정치인들이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거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겹치라는 게 말처럼은 되게 막연한 거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태도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체 조직은 아니라고 보는 예.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수도 적고 조직이랄까 규모도 그런 거고. 근데 그들에게 뭐 여론조사상의 10%를 넘긴다는 것은 사실 언감생심이었던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역대 대선에 나가서 얻은 진보 부류의 정당 중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렇게 위안하고 있는 굉장히 거고요. 의미 예. 있는 숫자죠. 보통 이제 3% 2% 정도 예.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다자구도에서 진보 정당이 포기하지 않고 띄워주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진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특히 그 빨간색이 압도적이었던 지역들에서도 꾸준히 또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기존에 있던 진보 정당들과의 그런 모습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사표 방지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쪽에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서로 막 예. 화를 내고 하는 부분. 예. 어쨌든 간에 니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논리로 엄청 불쾌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발언은요, 공당의 대표가 또는 국회의원 정도만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누가 누굴 키워줍니까? 본인들 스스로 서야지. 수십 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고 정당을 조직해서 정당 생활을 했는데 약 20여 년이 되는 동안 그 정도 성장했으면 4% 5% 어떤 지역에서는 7%까지 나오는 이런 그 현상을 보면 앞으로 정의당이 비전을 가지고 화이팅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정치 이벤트가 지방선거거든요. 정의당 예. 유한테는. 국회의원 뽑기에는 심상정 노회찬만큼의 중량감이 있지 않으면 지역구에 힘들어요. 근데요, 지방선거 가면은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들 있죠. 거기에는 보통 한 선거구에 2명, 3명씩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활동만 잘하면은 기존의 정당들 2위 정도는 물리치고 2등이나 3등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예. 하부 조직에서 진보 정당들이 약진하기에는 좋은 풍토가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각 지역들마다 정당의 조직들이 막 움직이는 상태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미 시험 가동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얻은 게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예. 근데 왜 이분은 취임식 안 오셨을까요?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아직은 본인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럴까요? 네.
선거 막판에 얼만큼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심상정 정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선거가 가장 아쉬운 사람은 안철수도 홍준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막판에 올라왔던 정의당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온, 유승민보다 낮게 나온, 유승민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 왔었는데 유승민보다는 더 낮게 나온 지지율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금 보내주는, 패자이긴 하지만 사실상 승자 느낌이 되는 상태 있잖아요. 득표율이라는 게 그런 거죠. 문재인 후보처럼 40% 이렇게 넘겨가지고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엄밀히 따지면 정의당은 정권을 잡을 수 있는